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3월 초부터 미국의 은행권에 좀 스트레스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번 주 들면서 조금 안정되고 있는데, 결국 그 스트레스가 일어난 이후에 상황을 보면 주식은 거의 제자리에 있거나 약간 올라 있고, 또 외환도 좀 내리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는데 이자율은 사실 많이 내려와 있어요. 특히 2년짜리 미국 이자율은 5% 넘어 있던 게 지금 4%대에 있으니까 1%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3월 22일 날 했던 FOMC에서는 금년 말 이자율을 5.2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안 믿고 있어요. 안 믿는다는 거는 이자율을 연말까지 많이 내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파월은 이자율을 내릴 거예요 하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There is not base case, 베이스 시나리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나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프라이싱을 보면 금년 말에 거의 4.25에서 4.5까지 내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75bp에서 거의 1%까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왜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를 않고 이자를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최소한 많이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파월이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소리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기가 엄청 나빠질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미국 은행권의 스트레스가 사실은 금융위기로 가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몇 번 여기저기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사이즈가 금융위기급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자산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부채 쪽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슨 신용이라든가 유동성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시장 위험의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 정도로 갖고는 금융위기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몇 개 은행이 파산을 했고, 또 미 연준과 규제 당국들이 관련이 돼가지고 모든 걸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 하나는 규제 당국들이 은행을 이제 좀 갈구겠죠. 너네들 왜 그렇게 해? 그리고 너네들 제대로 다 지키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기업들한테 대출을 좀 줄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줄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대출을 줄게 되니까 결국은 이자율을 올린 효과하고 비슷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준이 왜 이자율을 올립니까? 이자율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율을 올려서 이자율이 비싸니까 돈을 빌려다가 뭔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자율이 높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대출을 줄이고 또 예금은 늘리고, 이자율이 높으니까 예금을 해야 되겠네, 무슨 장사를 하지 말고, 이렇게 의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은행권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를 내리는 효과와 굉장히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거를 계량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1%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0.5% 정도 내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앞으로 대출의 속도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자율을 내리는 효과하고 굉장히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 차이는 뭐냐? 금리를 올리면 그 효과가 모든 사람한테 가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대출을 줄이게 되면 핀셋처럼 약한 사람들한테만 가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전체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빅테크 컴퍼니 같은 데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만 빅테크들은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빅테크 컴퍼니들은 주로 기술 발전 같은 걸 하니까 이익이 더 멀리 나잖아요. 자동차 회사는 내년, 내후년에 돈을 많이 벌지만 빅테크 회사는 30년 후, 50년 후에 버는 돈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할인을 할 때, 그 할인하는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기업의 가치가 낮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그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즈니스에도, 경기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지금 시장과 연준이 보는 금리의 괴리는 시장 얘기가 더 맞다. 연준은 그런 효과를 말로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효과가
이제 경제 지표에 나타나면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내리지 않더라도 미국 금리는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빅테크예요. 빅테크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유리해집니다. 이자율이 올라가야 될 이자율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 은행권이 문제가 됐을 때 빅테크 주식이 좀 좋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안전자산이다 빅테크 주식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넌센스고요. 주식이 어떻게 안전자산이겠습니까? 다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빅테크 주식에 몰리지 않았나. 시장은 항상 제일 똑똑한 거거든요. 추후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건데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런 효과 때문에 빅테크에 더 몰리고 있다. 그래서 빅테크가 앞으로 좋아 보이고요. 사실은 저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한 10년, 15년 동안 이자율이 엄청 낮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빅테크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한 3배, 4배 올랐어요. 그때 미국만 많이 올랐어요. 다른 데 많이 못 오르고 또 나스닥만 많이 오르고 또 빅테크가 많이 올랐어요. 그때 세상을 생각해 보면 경기가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경기가 조금만 나쁘면 각국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돈을 확 풀어버렸죠. 뭐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왜 못 풀었어요? 그렇게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풀었는데 그 10년, 15년 동안은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그냥 공장을 뺑글뺑글 돌리니까 싼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또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기술 개발이에요. 빅테크들이 기술 개발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를 생각해 보면 이제 경기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자율은 이미 물가가 이미 올라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올라간 것 때문에 이자율은 뭐 비교적 높은 이자율로 뭐 1, 2년 갈 거예요. 사실 3%도 높은 거거든요. 2%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5%, 4%, 3% 이렇게 떨어지니까 한 2, 3년은 높고 그리고 경기는 별로 좋지 않고 그럼 사람들이 뭐를 기대할까요? 기술 개발이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 쪽에 굉장히 포커스 될 것이고 그렇다면 빅테크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빅테크가 기술 개발을 이루어내면 더욱 좋지만 설사 이루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빅테크에 기대를 하는 순간 돈이 빅테크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저는 향후 2년 정도의 빅테크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빅테크라고 하면 뭐 많이 아시는 뭐 애플, 구글, 뭐 아마존 뭐 이런 데들입니다. 소위 얘기했던 빵, 그 다음에 기타 좀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의 지금 레벨에서 사시면 한 2년 들고 있으면 뭐 상대적으로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게 오늘 제 생각입니다.